2000년 12월 31일 오전 10시 40분경 일본 도쿄도 세타가야구 가미소시가야 3번지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참혹하게 살해된 일가족 4명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집에 거주하던 44세의 회사원 미야자와 미키오, 그의 41세 아내 미야자와 야스코, 8세였던 초등학교 2학년 딸 미야자와 니나, 그리고 6세였던 유치원생 아들 미야자와 레이였습니다. 이 참극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바로 옆집에 살고 있던 야스코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전날 밤부터 연락이 두절된 딸의 가족을 확인하기 위해 열려있던 현관문으로 들어선 외할머니는 피바다가 된 거실과 계단에서 쓰러진 가족들을 차례로 목격했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 직후 일본 전역을 거대한 공포에 몰아넣었으며 범인이 현장의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물증을 남겨두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일본 범죄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 경시청의 정밀 현장 감식 결과에 따르면 범인의 침입 시각은 2000년 12월 30일 밤 11시경으로 추정됩니다. 범인은 주택 뒤편에 있는 공원과 맞닿은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대담하게 침입했습니다. 범인은 창문 밖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외부에서 강제로 찢어 발긴 뒤 좁은 창틀을 밟고 집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범인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화장실 바로 옆방인 2층 침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6세 아들 레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레이의 목을 맨손으로 강하게 졸라 질식사시켰습니다. 이때 아들이 저항하거나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1층 서재에서 일하고 있던 가장 미키오가 계단을 타고 2층으로 급히 올라왔습니다. 범인은 자신이 미리 준비해온 칼을 휘둘러 미키오를 기습했습니다. 미키오는 서재와 계단 참을 오가며 범인과 격렬한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인의 칼날 중 일부가 부러져 미키오의 두개골에 박혔고 미키오는 1층 계단 아래로 추락하여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흉기가 부러지자 범인은 잔혹함을 멈추지 않고 주택 1층 주방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집에 있던 사시미 칼을 찾아 들었습니다. 범인은 다시 2층 다락방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8세 딸 니이나와 아내 야스코가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사시미 칼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렀습니다. 둘은 범인의 무자비한 공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내 야스코의 시신은 얼굴과 상반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살인을 마친 후 안방 장롱에서 꺼낸 여성용 의류와 손수건을 피해자들의 얼굴에 덮어두는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범인은 일가족 4명을 전부 살해한 직후 곧바로 범행 현장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컴퓨터 로그 분석과 현장 증거, 보존 상태를 통해 재구성된 범인의 체류 시간은 최소 10시간 이상이었습니다. 범인은 밤새도록 피해자의 집안을 제 집처럼 돌아다녔습니다. 가장 먼저 주방 냉장고를 열어 멜론 4분의 1 조각을 칼로 깎아 먹었으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 아이스크림 4개를 꺼내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용기를 쥐어짜며 입안으로 들이켰습니다. 그 흔적으로 거실 테이블과 바닥에는 찌그러진 아이스크림 용기들과 범인의 타액이 묻은 플라스틱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범인은 안방에 있던 서류 가방과 책상 서랍을 전부 뒤엎어 금융 서류, 영수증, 편지 등을 거실 바닥에 일렬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피해자의 지갑에서 약 15만 엔의 현금을 챙겼으나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있던 수십만 엔 상당의 다른 현금과 수표는 손도 대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는 범인의 컴퓨터 사용 기록이었습니다. 거실에 설치되어 있던 미키오의 개인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2월 31일 새벽 1시 18분부터 약 5분간 인터넷에 접속한 명확한 로그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미키오가 즐겨 찾던 회사의 내부 웹사이트를 무작위로 클릭했으며 다가오는 극단의 연극 티켓을 예매하는 페이지에 접속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31일 오전 10시경에도 한 차례 더 인터넷 접속 기록이 발견되어 범인이 아침까지 집안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이는 훗날 정밀 조사 결과 발견자인 외할머니가 시신을 보고 경악하여 쓰러지는 과정에서 컴퓨터 마우스를 실수로 건드려 화면이 켜진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즉
범인은 최소한 새벽 1시 넘어서까지 현장에서 태연하게 컴퓨터를 조작하며 도주 경로를 구상하거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범인은 수사기관을 비웃기라도 하듯 현장에 수많은 개인 유류품을 그대로 벗어두고 떠났습니다. 거실 소파와 의자 위에는 범인이 범행 당시 입었던 회색 후드 점퍼, 필라 브랜드의 감색 모자, 알록달록한 패턴의 목도리, 검은색 힙색, 그리고 양손에 꼈던 면장갑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범인이 입고 있던 검은색 티셔츠에는 미키오와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범인이 오른손에 부상을 입어 흘린 다량의 A형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피 묻은 옷을 벗어 던진 뒤 피해자 미키오의 옷장에서 깨끗한 셔츠를 꺼내 갈아입고 도주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범인이 남긴 완벽한 지문과 물건들을 바탕으로 쉽게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유류품 추적 결과는 수사를 더욱 거대한 미궁으로 빠뜨렸습니다. 범인이 착용했던 셔츠는 일본 전역에서 단 130벌만 한정 판매된 특이한 제품이었으나 경찰은 구매자들의 행방을 끝내 전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범인이 신고 다닌 신발은 영국의 스포츠 브랜드 슬레진저 제품이었는데 해당 모델과 지면의 족적 크기 275를 대조한 결과 이 신발은 일본 국내에서는 단 한 번도 정식 수입되거나 유통된 적이 없는 모델이었습니다. 이 신발은 오직 한국과 일부 영국령 국가에서만 제조 및 판매되던 제품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범인이 남긴 힙색의 안감을 진공청소기로 흡입해 정밀 성분 분석을 진행한 결과 미량의 미세한 모래 알갱이들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모래의 화학적 성분과 암석 조성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일본의 토양이 아니라 미국 네바다주 사막, 구체적으로는 캘리포니아 에드워즈 공군기지 인근의 특수한 사막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모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과학수사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경시청 과학수사연구소는 현장에 남겨진 범인의 DNA 프로필을 더욱 깊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범인의 구체적인 인종적 배경이 드러났습니다. 범인의 북의 Yu전자형은 동아시아인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하플로그룹 5-M122 계열이었습니다. 그러나 모계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계 유전자는 일본인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남유럽 지중해 혹은 아드리아에 연안 국가의 인구 집단에서 주로 나타나는 코카서스 계열의 특이 유전적 마커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수사 전문가들은 범인이 동아시아계 아버지와 유럽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남성이거나 혹은 수세대 전 유럽계 혈통이 섞인 국의 거주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게다가 최신 DNA 메티라 분석 기술을 통해 범인의 범행 당시 연령을 재추정한 결과 기존의 10대 후반이라는 가설과 달리 범인은 범행 당시 최소 30대 이상의 성인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계산에 따르면 범인은 현재 최소 50대 중반에서 60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경시청은 이 한 건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본부를 상설 운영하며 역대 누적 28만 명 이상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현장에서 완벽하게 확보된 범인의 지문과 DNA를 일본 내 모든 전과자, 데이터베이스 및 가출인, 거주 등록 피해자들과 대조했으나 단 한 명도 일치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본 경찰은 범인이 일본 내에 합법적인 거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이거나 범행 직후 오사카나 인천 등을 통해 해외로 즉시 밀항 또는 도주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을 통해 전 세계의 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극단적인 잔혹성과 기이함은 일본 사법 역사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본래 일본 형사소송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아무리 늦어도 2015년이면 법적으로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의 눈물 어린 호소와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 사회의 강력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일본 국회는 2010년 살인죄를 포함하여 사형에 처할 수 있는 흉악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 개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이세타가야 일가족 살인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범인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인도가 되거나 검거되는 즉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6년 현재까지도 이 사건에는
일본 역사상 최고 액수인 2천만 엔의 현상금이 걸려 있으며 매년 12월 30일이 되면 전현직 담당 형사들이 사건 현장 인근역에서 제보를 요청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지문, DNA, 유류품, 도주 경로, 심지어 타액과 컴퓨터 기록까지 수천 개의 증거를 과학수사대 앞에 던져두고도 25년 동안 유령처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암흑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